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10월 5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나스닥이 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 이렇게 빠지고 장 중후반에는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시장 하락한 원인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불확실성, 두 번째는 시장 금리 상승 때문,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우려가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의 비중이 높은 나스닥이 특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에 관련된 게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부채 한도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상향 조정하는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은 이제 미국이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상원 원내대표가 내일 비공개 회의를 할 예정인데 다음 주까지도 가면 안 된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이 바이든 대통령 책상 위에 합의안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이 통상 정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고율 관세라든지 1단계 합의안을 이행하라, 이런 내용이 기본 글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강경한 대중 정책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고요. 지금은 수면 위로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헝다그룹이 이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장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휴장이 될 예정이죠.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장을 한 상태인데 헝다그룹이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거래를 중지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자회사를 매각하고 이 매각한 대금을 이용해 가지고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해석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헝다그룹 불확실성 문제 역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2bp 정도 올랐으니까 10년물 기준입니다. 아직 다시 1.5%를 뚫고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에 좀 더 우려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제 전반적으로 약세였긴 했지만 드문드문 올라가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업종인데요.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가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냥 11월까지 기존의 증산량을 유지하겠다, 증산 속도를 유지하겠다, 이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요. 유가 역시 영향 받으면서 7년 최고가치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성장에 집중하니라서 이 문제를 무시했다, 이런 내부 폭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스타나 왓츠앱이나 전반적인 이 접속 불안 문제, 접속장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다 겹치면서 페이스북이 가장 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사실 트위터나 엔비디아나 많이 하락해가지고 페이스북이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IT 커뮤니케이션 업체들 전반적으로 약한 가운데서 페이스북이
뭐 특징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트위터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들, 테크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판매량 데이터가 공개됐는데요. 전반적인 애널리스트 예상보다는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철도 업체들도 이 실적이 내년에는 개선될 거다. 뭐 리오프닝으로 이렇게 공급망 문제 해결되고 수출 개선되면서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좀 산업재 성격의 소비재 이렇게 내용 연수가 긴 제품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왔는데요.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오늘도 계속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올 거라 그러네요. 오늘은 아침에 오는데 생각보다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일교차는 있는 것 같으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빨간 시황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이렇게 아침에 7시 15분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8시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